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 남자 토익에서 두 남 중에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YBM 토익 깡패에서 LCRC를 담당하고 있는 김엘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희가 중국 토익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소개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YBM 종로센터 두 남자 토익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를 맡고 계신 LC 강사 이루겸 쌤. 빛보다 느린 총평이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제목 타이틀에서 빛보다 느리다는 의미적을 좀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을 한 달에 2번씩 치고 난 다음에 총평을 합니다. 총평은 100문제를 다 한다는 말씀 이렇게 잠깐 홍보처럼 드리도록 할 건데 100문제를 총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복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총평을 한다는 것은 빛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빛보다는 느린 총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직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호주 발음까지 싹 가능하시다고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뭐 발음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호주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발음은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고요. 나머지 미국, 영국 발음도 나름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각각의 나라에 가서 물을 한 잔 사고 싶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미국 발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Can I get a bottle of water, please? 그리고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국에 가면 welcome to Britain, welcome to Englan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 발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Can I get a bottle of water, pleas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호주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주는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약간의 액센트는 미국스러운 느낌에다가 발음은 영국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Can I get a bottle of water,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임팩트가 강하긴 하네요,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을 제가 수업 때 녹여서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역시 발음하면 또 이루겸 쌤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학습자분들에게 쌤의 어떤 포부 이런 걸 한 방에 한번 날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막힌 귀 뚫어뻥. 보통 귀가 막혀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막힌 귀 뚫어뻥들 그리고 안 들리는 분들 전부 다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RC를 담당하시는 엘라 선생님도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YBM 인천센터 토익 깡패에서 LCRC를 홀로 담당하고 계시는 김엘라 선생님입니다. 네. 전설의 토익 깡패입니다. 부산을 싹 쓸고 인천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빗자루 쓸거나 올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신 건가요? 네, 빗자루를 쓸고 온 건 아니고요. 약간 마대제 정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물 따라 어떻게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 있는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산도 뭐 아예 못 쓸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제대로 한번 쓸어보겠다? 네, 그렇죠. 포부가 좋습니다. 네. 자, 저기 보시면은 RC 시험 시간을 10분이나 남겨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가능하다기보다 불가능하지 않다. 요거에 약간 희망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시간에 약간 절어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10분을 남긴다는 건 약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가능한데 누가 안 되겠습니까? 쌤도 가능하고 저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10분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남기세요. 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희망이 샘솟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 치러 가면 15분 남았으니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든요. 눈에서 뛰죠, 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장이 눈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입으로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딱 5분만 쓰고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엘라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 선생님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한번 강력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아무리 해도 RC 점수가 안 오르는 분들 아무따 김엘라 쌤을 따라주세요. 따르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이 강의의 학습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쌤?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학습 대상은 토익 점수 650점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으시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650점만 받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650점을 받겠다라고 목표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었는데 점수를 받아봤더니 700점을 넘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전쟁인데 완강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깔려 있겠죠. 그렇죠. 짬뽕도 이제 완뽕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강의 또한 완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기가 약해서 시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본기만 돼 있어도 반 이상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본기는 진짜 쌤이랑 류경 쌤이랑 제가 확실하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론 학습 뿐만 아니라 실전 문제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전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실전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치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인가? 바로 양치기는 보더 콜리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양치기로 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론을 저희와 함께 학습을 하시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교재가 이 실전 문제, 이 토익 출제 기간의 실전 문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모아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를 정말 제대로 읽고 싶으신 분들, 정말 쓸데없는 공부 안 하고 딱 포인트만 모아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으로 저희의 강의를 듣는 게 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L씨랑 R씨랑 각각 25차시 차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0차시가 준비되어 있죠. 아, 빡세기는 하네요. 빡셉니다. 그렇지만 이 50강을 들었을 때 목표 달성은 분명 가능하다라는 아주 이 확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는 아주 상세하게 꼼꼼하게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수업 때 리뷰 방법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점, 650점 달성하러 왔다가 700점도 넘어버리는 정말 말씀대로 정말 상세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가지고 혹시라도 약간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강의에서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중급 도약을 도와드리기로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려밟고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그것이 왜 가능한가? 저희 강의는 저희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검증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교재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토익 중고급으로 이제 도약하는 친구들을 위한 ETS 기출 종합서입니다. L씨, R씨 따로 되어 있고요. 내용이 너무 알차요. 어떻게 알차죠? 정기시험과 100% 동일한 난이도. 100%.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99.9%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을 얘기할 때 이 금이 이제 완전 순금이다라고 할 때도 이게 사실 100%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토익 저희 기출 종합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100% 동일한 난이도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퀄리티 또한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퀄리티. 그렇습니다. 그런 기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중요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교재는 정기시험과 동일한 ETS 성우원이 제공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학생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호주 성우분이 있는데 저 호주 성우 여자분 은퇴 기원한다 해가지고 맨날 물 떠놓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아니 저분은 말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왜 저 말하기 귀찮으신 분이 성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영국 남자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혹은 콩나물을 끼고 공부하는 것과 다른 느낌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빌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다리를 떨기 위해 태어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넘길 때 나는 종이를 찢어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종이를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음을 모아서 현장을 구현한 그런 버전까지 제공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무기네요, 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죠. 그렇죠.
RC 같은 경우는 진짜 교재가 너무 잘 돼 있다고 저는 100번, 1000번 느꼈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도 정말 출제되는, 정말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문법과 어휘만을 아주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둔 정말 이 독학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도와드리지만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구성의 책이 아닌가라고 정말 자부합니다. 100%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자부합니다. 쌤도 100%? 저는 100% 100% 받고 100% 또 오케이. 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미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그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재를 구매하신 후에 ybnbooks.com 출판 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www.ybnbooks.com을 치고 들어가시면 mp3 학습 자료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mp3 다운받을 때는 교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자료를 다운받으러 들어가시면은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을 꼭 타이핑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타이핑을 하셔야 여러분들 교재 구매 인증이 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를 사고 교재 구매 인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닙니다. 몇 개? 2개. 그렇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보너스는요,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배웠으니 이제 실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 꼭 혜택 누리시고요. 그 다음 보너스는 또 뭐 있죠? 저희 단어 테스트지 거기다가 음원 또한 제공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LC 같은 경우는 제가 매 강마다 꼭 필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단어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넘치는 해자네요. 그렇습니다. 해자 오브 해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 자, 여러분들께 제 강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진행이 되겠죠. LC는 총 4개의 파트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1, 2강은 파트 1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뭐 완벽하게 듣고 푼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들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애매한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장을 듣고 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동사나 명사에 집중해서 심플하게 소거해서 남기는 방식으로다가 심플하게 풀어가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 10강까지는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계속 전달을 드리긴 하겠지만 파트 2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파트 2의 듣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들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사의 뼈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를 잘 해놓으셔야 조금 더 탄탄하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파트 2라는 듣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3, 4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듣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 2는 그러면 완벽하게 들으면 풀 수 있는 파트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트 2는 질문의 한 70%만 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70% 들으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꼭 외우면 들리는 패턴 같은 것들도 매 강의마다 매 문제, 제가 풀어드릴 문제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외우고 따라와 주신다면 파트 2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강부터 16강까지는 파트 3, 그리고 17강부터 24강까지는 파트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트 3랑 파트 4는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풀어가는 방식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파트 3는 2명 혹은 3명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문인 거고 파트 4는 한 명이 쭉 얘기를 하는 담화문이 되겠죠. 그런데 파트 2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파트 2를 듣기 실력을 여러분들이 쌓아서 파트 3, 4를 어느 정도 듣고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파트 3, 4는 완벽하게 듣고 푼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트 3, 4를 공부해서 듣기 실력을 키워서 파트 3, 4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파트 2 듣기 실력을 통해서 파트 3, 4를 어느 정도 듣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듣고만 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트 3, 4는 여러분들 질문과 선택지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선택지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잡아놓고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운드 끼워 맞추기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듣지 못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을 아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수업 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잘 따라왔다면 마지막 25강은 파이널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강까지 열심히 들었다면은 어쨌든 시험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 100문제를 풀고 제가 선별한 문제들을 뽑아서 꼼꼼한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조금 소음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파이널 테스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어폰 말고 여러분들 그 스피커 같은 걸 틀어놓고 조금의 소음을 조성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5강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제외한 다른 강의들은 전부 다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1강에 시작하면서 툭 단어 테스트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가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운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강을 제외한 다른 강의에서는 단어 테스트를 실시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테스트는 여러분들 그냥 책에 있는 단어 알아서 외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단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공통 OT에서 전달드린 것처럼 단어장은 제가 강좌별로 선별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건데 그 단어장 당연히 제공해 드립니다. LC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듣고 그 뜻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음 또한 들을 수 있는 음원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한국어 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 수업 시작 전에 단어 테스트를 할 건데 단어 테스트는 제가 영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한국어 뜻을 써주시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단어 배울 때 중요한 건 소리 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한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제일 꼼꼼한 리뷰 방법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파트별 리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이다 시리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 뭐뭐는 답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100% 답인 것들은 제가 100% 답이다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 외적으로 확률이 높은 것들은 답이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알려드릴 건데 수업 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랑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서 잘 익혀드신다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못 풀겠다. 그런데 이루겸이 말했던 답이다가 들리면 고르신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팁들을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했던 말을 또 하고 한 번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강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술 먹고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유는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전달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했던 팁 또 줬고 했던 팁 또 줬고 계속 팁을 같은 팁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전달드릴 겁니다. 그 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단어 암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단어는 여러분 음원을 듣고 음원을 따라해서 즉 소리내서 흉내내듯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LC 같은 경우는 RC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C 같은 경우는 단어가 계속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 뜻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럼 활용할 수 있는데 LC 같은 경우는 듣자마자 뜻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소리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원을 듣자마자 뜻이 떠오를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름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암기를 제대로 한 건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음원을 성우가 미국 발음, 영국 발음 읽어줄 때 한국어 뜻이 떠오르기 전에 한국어 뜻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암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이해 안 되신 것들은 꼼꼼하게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여러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한 강만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막상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의를 듣는 것 또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은 제가 강의 내에서 아주 꼼꼼한 리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리뷰를 따라 하셔야 되는데 파트 1, 2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 작성하고
세 번 따라 읽기입니다. 눈을 보면서 따라 읽기, 똑같은 속도로 따라 읽기, 안 보고 따라 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파트 3랑 파트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해 속도랑 음원 속도에 맞추는 거, 거기에 더해서 쉐도잉식 따라 읽기를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꼼꼼한 리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리뷰 방법대로 따라오신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강을 듣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신뢰가 좀 가는 얼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아니 왜 모든 문제를 풀이 안 해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뭐 저희 교재가 워낙에 좋은 교재고 해설 또한 아주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 해설지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알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죠. 여러분들 게시판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LC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그러면 LC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종합서 LC 중급 도약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같이 하는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레슨 1이 되겠고요. 저희 파트 1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의 유닛 1, 2, 3, 4를 다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유닛 1부터 4까지 각각의 사진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앞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타이틀을 굳이 읽어드리진 않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중급 토익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여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잘 보고 여러분들 교재 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들을 최대한 다루기는 할 거지만 교재에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트 1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보기를 선택하는 유형으로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지 있죠. 이런 흑백 사진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6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사진에 4개의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그 4개의 선택지를 듣고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트 1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파트 1은 완벽 청취,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사와 명사, 여러분들께 동사나 명사를 들려주겠죠. 거기에 집중해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동사의 행위나 명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동사나 아니면 명사가 사진에 없다면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자, 일단 음원을 들려주게 되겠죠. 지금은 이런 음원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들려주기만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맞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 옆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4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밑줄을 4개 긋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OX 삼각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 A. She's answering her phone. B. She's tying her headscarf. C. She's writing on some paper. D. She's moving some chairs.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치료가 가면 마킹지가 있을 거고 바로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마킹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려드렸던 선택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런데 방금 풀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완벽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Answer the phone 있죠. 맞죠? Answer the phone이니까 전화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거를 했어요. 그래 B는요. tying이라고 하는 건데 tying이라고 하는 게 묶는 거거든요. 지금 묶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를 했고 C 같은 경우는 writing 하고 있는데 writing 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럼 writing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으로 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끝에 paper 그러니까 끝부분에 나오는 명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까지 듣고 결정을 했죠. writing 하고 있고 paper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writing on a bulletin board 아니면 writing on a whiteboard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whiteboard에 무언가를 적고 있거나 게시판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명사까지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는 moving 하고 있다는 동사에서 그냥 소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listening을 하다가 애매한 게 나오거나 못 들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O나 X 하지 마시고요. 삼각형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삼각형을 했을 때 나머지가 다 오답이면 삼각형에 넣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명확하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답을 잘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방식으로 풀어가셔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워가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저희 1인 등장 사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나오거나 사람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나눠주겠죠. 맞죠? 사람이 나오는 사진 중에서도 한 명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명 이상의 등장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명만 등장하는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작이 명확하게 보이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정답과 오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 표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남자가 혹은 뭐 여자일 수도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일단 listening을 딱 들려주는 걸 토대로 명확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답 보시면 He's talking on the pho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alking on the phone, 통화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 중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답을 한번 볼게요. He's setting up a computer 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컴퓨터이 있기는 해요. 맞죠? 여기에 컴퓨터이 있기는 한데 이걸 셋업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셋업이라고 하는 동사가 설치하다는 뜻이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단어 같은 걸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셋업하고 있다, 설치하고 있다?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etting up이라고 하는 설치에 대해서 그냥 바로 소거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셋업이라고 하는 설치하다는 단어의 동의는 install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답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The man is sitting at a desk가 되겠죠. 데스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이걸 나오면 되게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a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at a desk니까 그럼 데스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데스크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보통 at이라고 하는 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in front of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itting at a desk라고 하면 데스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스크린 앞에 서 있죠. I'm standing at the screen이라고 하면은 standing at the screen이죠. 스크린 앞에 서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전달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e seated이라고 하는 표현이 앉아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 clock is hanging on a wall이 되겠죠. clock is hanging on a wall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clock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다는 표현을 쓸 때 be hanging을 쓸 수 있겠고요. 동의어는 be hung이 있습니다. be hanging, be hung. 시작. be hanging, be hu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점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동작이냐 상태냐 파트 1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동작이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wearing, putting, trying 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wearing a t-shirt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wearing a t-shirt. 근데 학생들이 wearing a t-shirt라고 했을 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남자가 지금 wearing 하고 있다? be wearing이라고 하는 걸 되게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wear이라고 하는 게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ing를 붙이면 당연히 지금 입고 있는 중이 아니냐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be wearing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미 착용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be wearing. 아시겠죠? 그러면 무언가를 지금 착용 중일 때는 뭘 쓰냐라고 하는데 putting on, trying on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e putting on, be trying on은 지금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는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답이 많이 될까요? 당연히 be wearing이 압도적으로 답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무언가를 입고 나오니까요. 물론 벗고 나오면 좋을 수도 있겠죠. 나만 슈렉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텐데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착용 중인 동작인데 이거를 비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지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냥 소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듣자마자 소거하시면 안 되고요. 답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율적으로 be wearing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be wearing이랑 putting on trying on 구분하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태나 동작이냐를 구분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riding이라고 하는 건데 riding a horse예요. 지금 riding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be riding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ride도 ing를 붙이면은 뭐예요? 뭔가 ride가 타다니까 지금 탑승 중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탑승을 끝내고 이동 중인 걸 be rid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탑승 중일 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을 탈 때는 다리를 한쪽 들어서 이렇게 올릴 거고 아니면 버스 같은 거 탈 때는 한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버스에 탑승 중이겠죠. 그런 걸 나타낼 때 뭘 써야 되냐면은 be getting on 아니면 be boarding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탑승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 man is riding a horse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the man is getting on a horse라고 하면은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이 뒤에 getting on a horse가 되겠죠.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태나 동작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파트 1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론 설명을 드렸던 거 하단부에 보시면은 ETS checkup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여기 그 MP3 번호가 있죠? 요 번호 클릭하셔가지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제가 풀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저한테 풀이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죠? 그러면 저랑 1번 문제 하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을 바로 한번 찾아가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한 번 더 들어봅니다. Number 1. A. He is sitting alone by the water. B. He is leaving a park. C. He is hiking near the trees. D. He is leading a group around a lak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A로 잘 가셨나요? He is sitting alone by the water. 맞죠. Sitting alone by the water가 되겠습니다. 일단 sitting alone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미국 발음이죠. water가 아니라 water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다까지도 맞고 그 다음에 water, by the water이니까 물가에 앉아있다. 맞죠.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 소거해서 남기면 될 것 같은데 B는 뭐에서 소거를 바로 할까요, 여러분? He is leaving a park. leave라고 하는 게 떠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park를 떠나고 있나요? 아니죠.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eaving에서 그냥 소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어떨까요, 여러분? He is hiking near the trees. 하이킹이라고 하는 게 하이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등산하거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저대로 하이킹을 한다면은 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이크에서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소거할까요? He is leading a group around a lake. leading a group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룹을 이끌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leading a group around the lake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lead a group이라고 하는 건 단체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어 가이드의 개념이 돼야 되겠고 lake를 따라서 이렇게 투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possible answer이라고 하는 거 가능성 있는 답변으로는 이 사람의 행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죠. He's reading a book by the water.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국 발음이라면 He's reading a book by the water 이런 식으로 R 발음을 탈락시키고 T 발음을 살려서 발음을 하겠죠. 토익은 호주 영국 발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호주 영국 발음 잘 알아두시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발음들도 앞으로 설명을 쭉쭉 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인 이상 등장 사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1인 등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주어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2명 복수 주어를 설명을 하는 거죠. 초반에 주어가 복수 주어라면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단수 주어가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녀가 있다면은 the man, the woman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을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의 동작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the woman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이 되겠죠. 맞죠. 카운터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오답이 될 수 있는 건 the man is speaking to an audience가 되겠습니다. audience라고 하는 게 청중인데 청중을 저렇게 한 명만 가지고 청중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청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요. 맞죠. 아무래도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여자분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답으로 바꿔보자면 the man is speaking to the woman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가능성 있는 답변들 한번 보면은 some people are facing each other 사람들이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face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바다입니다. 맞죠? 누가 봐도 바다예요. 맞죠? 자, 이런 사진에서 사람이죠? 맞죠? 여기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답이 될 수 있을까? The man is facing the ocean. 답이 되나요? The man is facing the ocean. 답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face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사람이 꼭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무생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뭔가 이거? 누가 봐도 벤치입니다. 누가 봐도 벤치예요. 맞죠? 이런 경우에서 the benches are facing the ocean. 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ace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사람끼리 마주보는 거 당연히 답이 되는데 사람과 무생물끼리 마주보고 있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face라는 거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잘 잡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wo counters have been placed side by side가 되겠죠. 맞죠?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가 두 개가 있어요. 맞죠? 이게 placed,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be placed라고 하는 게 놓여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동의어는 be set, be put 정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ide by side가 나란히라는 뜻인데 동의어는 next to each other이 있습니다.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 시작.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뭐 문장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현재 진행 수동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being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being으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은 건 이거죠. being이 포함된 선택지가 답이 되려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 예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예외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being이 되려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 텐데 A wheelchair is being pushed가 되겠죠.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되고 있는 중이다예요. 물론 pushed라고 하는 건 pp이기 때문에 pp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냥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되고 있는 중이다. 즉 어떻게 휠체어가 밀리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제가 발음을 밀리고라고 발음을 해버렸습니다. 밀리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이 휠체어를 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국은 사실 수동 표현을 거의 안 쓴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에 들리고 사진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건 뭘 나타내냐면 One of the women is pushing a wheelchair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느낌스가 뭐냐면 being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by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스다. 아시겠죠? being이 들어가면 by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힌트를 만들어 놓고 풀 수도 있어요. 맞죠? 사진 옆에 being 해놓고 X 뭐 이렇게 해놓고 풀어도 되겠죠. 그럼 being 들리면 속어, being 들리면 속어, being 들리면 속어, being 안 들리면 정답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being이 들어간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iece of equipment is being examined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기 being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장비가 examine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되는 중이라고 했죠. examine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하다, 검사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떤 장비가 검사되는 중이다가 되겠고요. 결국 이걸 주어를 사람으로 끌고 오자면 they가 되겠죠. They are examining a piece of equipment. 어떤 장비를 검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exam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파트 1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amine이라고 하는 건 조사하다, 점검하다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파트는 거의 그렇게 쓰이죠. examine, inspect가 조사하다, 점검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파트 1에는 이게 자세히 보다로도 해석이 되게 많이 돼요. 자세히 보다. 그래서 study나 inspect나 revie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트 1에선 자세히 보다, 단순하게 보다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 사진에서 이런 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The woman is examining menu. 답이 될 수 있고요. The woman is studying a menu. 답이 될 수 있고요. The woman is inspecting a menu. 답이 될 수 있고요. The woman is reviewing a menu.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는 examine, study, inspect, review가 전부 다 보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ETS 체크업 문제 두 문제 또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저랑 추가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랑 2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고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답 잘 소거해서 정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2. A. Workers are painting lines on a tennis court. B. A food vendor is walking up the stands. C. Fans are getting autographs from athletes. D. Some of the spectators are wearing hats. 오케이. 아까 배운 보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정답은 어떻게 가셨나요? 정답은 D로 잘 가셨나요? Some of the spectators are wearing hats. 맞죠. be wear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spectator이라고 하는 것이 뭐 관중, 구경꾼 이런 뜻이 되는 건데 wearing hats가 되겠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be wearing이 포함된 선택지는 답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맞죠. be wearing은 무언가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마라.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니까요. 자,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be wearing은 무언가를 착용한 상태니까 답이 되려면 be putting on, be trying on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잘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다만 be putting on, be trying on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A는 뭐 듣고 갖다 버릴까요? Workers are painting lines on a tennis court. 자, 페인팅 라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페인팅 라인이라고 하는 건 페인트 칠하는 거죠. 라인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거하는 것이 맞겠죠. 페인팅 라인, 페인트라고 하는 것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는 느낌도 페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 클래스라고 하면 미술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A food vendor is walking up the stands. 글쎄요. food vendor이라고 하는 건데 food vendor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이거든요. 이 vendor이라고 하는 표현이 판매상이에요. 판매상. 파트 1에 이게 판매원 아니면 상인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이게 다른 파트에 가면은 뭐 거래처나 회사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walking up the stands입니다. 계단을 이런 관중석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어떻게 될까요? Fans are getting autographs from athletes. get autographs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왜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인 받고 싶을 때 막 쫄래쫄래 가가지고 can I get an autograph 이렇게 하면 사인 좀 해줄래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지금 사인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맞죠? getting autographs. 사인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동사명사에 집중해서 심플하게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원 번호는 8번 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여러분들끼리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부터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 풀이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때도 이미 설명을 드리셨겠지만은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면은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 거고요. 정답 한번 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르는 느낌이 아니고 갑니다. Number 4. A. A freezer is being stocked by a store employee. B. Groceries are being placed into plastic bags. C. A cart is being pulled down an aisle by a shopper. D. A man and a woman are next to a checkout counter. 오케이. 정답은 C로 가셨나요? A cart is being pulled down an aisle by a shopper. 기본적으로 being이 들어가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being이 들어가고 사진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eing 뒤에 오는 동사의 회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pull down이라고 하는 것이 당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cart가 being pulled down 당겨지는 중이다. by a shopper가 되겠죠. 맞죠? shopper에 당겨지는 중이다가 되겠고요.
aisle이라고 하는 건 통로란 뜻이 있고요. s가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aisle이 아니라 발음은 aisle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A는 뭐 듣고 버릴까요, 여러분? A는 A freezer is being stocked by a store employee. store employee. 글쎄요, 가게 직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실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be stocked이라고 하는 표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freezer라고 하는 저런 냉동고가 채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freezer 냉동고인데 A stocked by B라고 하면은 B에 의해 A가 채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being stocked by이기 때문에 지금 store employee가 채우는 중이어야 되는데 freezer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B 소거할까요? B는 Groceries are being placed into plastic bags. 플라스틱 bag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플라스틱 bag이 뭔가요? 우리 비닐봉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플라스틱 bag인데 글쎄요. 사진에 플라스틱 bag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거 놓쳤더라도 플라스틱 bag 듣고 소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grocery라고 하는 식료품들이 being placed into 맞죠? 플라스틱 bags면 누군가 비닐봉지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거하겠습니다. D 한번 가볼까요? D는요? A man and a woman are next to a checkout counter.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아요? next to까지만 들었더니 man and the woman are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next to each other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checkout counter가 나와버렸죠. checkout counter라고 하는 게 계산대, 동의에는 cash register에 있는데 계산대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next to a freezer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아니면 next to each other 서로 맞은편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갑니다. 소거해 보세요. Number 8. A. One of the women is searching for an item on a rack. B. One of the women is removing clothing from a cart. C.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a sweater. D. One of the women is placing some bags under a chair. 약간 이런 사진 봤을 때 뭔가 배신감이 들기는 해요. 이거 답을 딱 듣고 나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 중심 사진인데다가 앞쪽 사람이 워낙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쪽 사람을 막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답은 결과적으로 뭘로 나온 거예요? One of the women is searching for an item on a rack. 맞죠. 뒤에 있는 여자분이 답이었던 거예요. One of the women is searching for an item on a rack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women이라고 하는 발음 있죠. 이게 단수일 때는 woman이잖아요. 복수일 때는 women이 됩니다. 아시겠죠? woman, women 시작. woman, women이 되겠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수 복수가 발음이 같은 거 아시죠? man, ma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man, man 발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은 뒤에 오는 비동사 같은 걸로 구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man이 나오면은 단수일 때는 is가 나올 거고 복수일 때는 are이 나올 거니까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자 중 한 명이 searching for an item on a rack입니다. 저쪽 rack에서 아이템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 rack이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rack은 거리라는 뜻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맞죠? 우리 옷걸이 같은 거 얘기할 때 무조건 rack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rack은 선반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 물건 같은 것들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rack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ack이라는 게 나와버렸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거리로만 알고 있다가는 쭉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rack은 선반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B는요? One of the women is removing clothing from a cart. 자, removing clothing입니다. 이 remov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remove는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꺼내다. remove는 꺼내다라는 뜻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뭐 떼어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옷 등을 벗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답으로 나오는 거는 꺼내다라는 표현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의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요. 왜냐면 거의가 아니라 100% 안 나온다 이랬는데 나오면 멱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remove는 답으로 나오면 무조건은 좀 그렇다. 거의 100% 꺼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자 중 한 명이 removing clothing from a cart, 카트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카트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C로 가볼까요? C는 One of the women is putting on a sweater. putting on a sweater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는 오답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스웨터를 착용 중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질문 어떤 질문 할지 느낌스가 오시죠?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신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착용한 상태다 라고 할 때 뭘 쓰죠? 당연히 be wearing이 되겠죠. 지겹다 그만해라. 그만할게요 이제.
이제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로 한번 가볼까요? D는요? One of the women is placing some bags under a chair. placing 하고 있다. 뭔가를 두고 있다. 뭐 그런 동사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소거하셔야 됩니다. 체어 아래에 bag을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유형별 전략 중에서 2인 이상 등장 사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사물의 상태 및 위치 파악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물론 이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어려울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귀에 어떤 명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 명사, 그 사물 명사가 사진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없으면 소거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도 뭐 동사 같은 것들이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물이 사진에 있냐 없냐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결국 전치사 구까지 들어야 확실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명사가 사진에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shelf is full of boxes가 되겠죠. be full of라고 하는 건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packed with, be stocked with가 되겠습니다. 외치고 갑니다.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packed with, be stocked with가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스테디움 같은 사진이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스타디움 같은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진에서 다른 표현은 다 쓸 수 있지만 이 표현은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be stocked with입니다. 이건 사람이 차 있을 땐 쓸 수 없는 표현인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tock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물건을 채우다는 뜻이거든요. be stocked with라고 하는 건 물건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답은요. bulletin board is leaning against a chair입니다. 이 bulletin board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bulletin board라고 하거든요. be leaning against라고 하는 건 기대어져 있는 거거든요. 체어에 기대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be leaning against는 진짜 지겹도록 나옵니다. 진짜 지겹도록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be leaning against는 두 개의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기대어져 있을 때도 쓸 수 있고요. 어디에 기대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기대어 있을 때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등을 대고 기대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be leaning against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등을 대고 있을 때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기대어 있을 때도 답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등을 대고 있는 것이 be leaning against가 맞기는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be propped against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be propped against는 사물에만 쓰이는 겁니다. be propped against는 사물이 기대어져 있을 때만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prop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버팀목을 대는 느낌이죠. 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 있을 때 무거운 물건을 갖다 대서 그걸 고정시켜 놓는 그런 느낌 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땐 기대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be propped against는 기대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 사물만 가능한 겁니다. 또 답이 될 수 있는 건 there's a lamp on the desk가 되겠죠. 램프가 있고요. desk도 있고 맞죠. 이렇게 명사들이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on the desk이기 때문에 데스크 위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some files have been arranged on a shelf가 되겠습니다. 선반에 파일들이 arranged 되어 있다. 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파일들이 arranged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be arranged가 나열되어 있다. 동의어는 be organized가 되는데 나열되어 있다는 표현 말고도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은 건 정리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e arranged, be organized 또한 파트 1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체크업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저랑 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저랑 2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2. A.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B. There's a pile of clothing in the corner. C.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a wall. D.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이거는 그 명사에만 집중을 했다면 충분히 오답 속에서 남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정답은 D로 잘 가셨나요? 정답은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맞죠. 명사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박스들이 있죠. 맞죠. 박스들이 있고요. On the floor. 바닥에 박스들이 be stacked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be stacked는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겹게 나온다는 표현을 앞으로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왜? 지겹도록 나오는 것들만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be stacked는 쌓여 있다. 동의어는 be piled가 있습니다. be stacked, be piled. 시작. be stacked, be piled가 되겠죠. on the floor. 바닥에 쌓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 한번 소개할게요. A는 어때요, 여러분?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맞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ladder이라는 사다리 있는데 라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be leaning against는 방금 정리했었어요. 기대어 있다. 저렇게 기대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대어 있는 건 아니죠.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민할 거 없어요. 뭐에서 버린다? 펜스에서 버리면 돼요. 펜스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죠? 펜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펜스거든요. 맞죠? 펜스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집 주변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들 있죠.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해놓은 거. 그걸 펜스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도 펜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오케이. B는 뭘로 소거할까요? B는? There's a pile of clothing in the corner. 맞죠. clothing 듣고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옷이 없잖아요. 맞죠. pile of clothing. 근데 a pile of가 뭐뭐의 더미거든요. pile of clothing in the corner. 코너에 옷 더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소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뭐의 더미는 a pile of, a stack of. 요 두 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 소거합니다.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버려야지 뭐. pictures 듣고. 맞죠. pictures가 없으니까 막 picture 그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pictures가 없기 때문에 소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be hanging on the wall입니다. be hanging, be hung, 걸려있다라는 표현 아까 정리하기는 했었는데 동의어로는 be suspended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 be hanging, be hung, be suspended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추가로 be mounted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사다리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A ladder is mounted on the wall 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올려져 있는 느낌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벽걸이 TV 설명할 때도 TV has been mounted on a wa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벽에 시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사진에서도 clock is hanging on a wall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be mounted를 써서도 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clock is mounted on a wall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be mounted까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풍경사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사진입니다. 이론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마지막 이론이 되겠습니다. 풍경사진 풀이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풍경 및 눈에 들어오는, 눈에 딱 띄는 사물의 구도를 파악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풍경사진도 풀어가는 방식은 사람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기 때문에 명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정답 표현 보시면 columns line a walkway가 되겠죠. column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이게 어떤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굉장히 두꺼운 그런 기둥을 얘기하는 건데 건물을 지탱할 정도의 두꺼운 기둥을 colum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어는 pillar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lumns line a walkway인데 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세워져 있다는 뜻이죠. walkway가 되겠죠. walkway라고 하는 게 뭐냐면 walkway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이 인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 인도는 아니에요. 특이한 영어 발음을 쓰는 그 국가 인도 있죠. 특이한 영어 발음, 약간 된소리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국가가 있죠. Hello, Steve, you can come to my place tonigh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curry. 뭐 이렇게 영어를 하는 그 국가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는 아니겠죠. 맞죠? 왜 여러분들 그 된소리 발음만 하면은 여러분들 인도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영어들 알아두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인도 사람들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도 영어 교육을 해달라 뭐 이런 의뢰도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인도 영어는 뭐 된소리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를 뭐 개인기로 삼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You can come to my place tonight. 우리 집에 오면 돼.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curry. 맞죠? 많은 종류의 커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된소리로 발음하시면 인도 발음이 완성되거든요. You can come 이죠. come이 아니라 you can come 이 되는 거고 많은 종류의 커리가 있다라고 할 때도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curry. 뭐 이런 식으로 된소리 발음만 하면 인도 발음이 완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인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국가 인도는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walkway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답으로 나온 건 leaves are being swept.인데 being 듣자마자 소거하시면 되겠죠. being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거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sweep이라고 하는 게 빗자루로 쓰는 건데 이게 형태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sweep, swept, swep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the benches are unoccupied가 되겠습니다. unoccupied는 비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벤치들이 쭉쭉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반대 표현은 뭘까요? on을 빼면 되겠죠. occupie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물건이 놓여 있을 때 occupied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occupied라고 하는 건 사람이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물건이 점령되어 있으면 물건 치우고 앉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occupied는 사람이 점령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답이 될 수 있는 건 there are grassy areas beside a path가 되겠죠. grassy area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냥 잔디밭이거든요. beside a path입니다. 이 길 옆에 잔디밭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하단부에 있는 ETS 체크업 문제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 또한 오답 소거해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2. A, Fields are being plowed alongside a road. B, Bouquets of flowers have been placed by a statue. C, A public monument overlooks a walkway. D. A busy street winds through a garden. 오케이. 정답은요, C로 잘 남기셨나요? A public monument overlooks a walkway. 이 over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려다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파트 1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overlook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 회화체에서 쓸 때는 약간 눈 감아주다, 뭐 간과하다, 뭐 이렇게 쓰이거든요.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마치 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빌어요. 실수했다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기본이 이렇게 비는 거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overlook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이렇게 누군가 실수했을 때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I will overlook your mistake this time. 이번에 한번 눈 감아줄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overlook이 파트 1에 쓰면 말 그대로 overlook인 거예요. 위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 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다보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Public monument라고 하는 monument가 기념물이거든요. 공공기념물이 overlooks a walkway가 되겠죠. 길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walkway는 아까 설명드렸죠. 인도보도, 동의어는 sidewalk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이 overlook이 쓰일 때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ake 같은 거 있죠. 아니면 river 같은 게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lake, overlooking the riv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건물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들 앞에는 street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들은 보통 뭐를 가지고 있나요? 창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이 나올 때는 windows overlook the street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이 overlook은 파트 1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A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A는 Fields are being plowed alongside a road. 기본적으로 사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힌트를 만든다는 느낌 쓰로다가 being X 해놓고 풀었으면 될 것 같은데 being 들렸으니까 소개하시는 거 괜찮죠? Fields are being plowed alongside a road. plow라고 하는 것이 쟁기로 가는 뭐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같은 사람이 땅을 막 이렇게 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소거해야 될 것 같고 B는요? Bouquets of flowers have been placed by a statue. 일단은 statue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걸 statue, 뭐 비석 아니면은 뭐 동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flower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flower가 놓여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flower가 지금 자라고 있기는 하나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은 Bouquets of flowers. 맞죠? bouque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bouquet라고 하는 게 꽃다발이죠. 그러니까 꽃다발이 by a statue입니다. 스태츄 옆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됩니다. bouquet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T가 있는데 야 T가 있는데 왜 발음이 버켓가 아니고 bouquet 이렇게 발음을 하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궁금하세요? 안물안궁이세요?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T로 끝나는데 왜 T 발음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은 영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외래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T 발음을 안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뷔페 식당에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발음을 뷔페라고 해버렸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뷔페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뷔페, B-U-F-F-E-T인데 발음이 뷔페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넘어온 겁니다.
왜 데뷔한다라고 하죠. 그것도 DBUT거든요. 근데 발음이 어떻게 데뷔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샤베트 아이스크림 있죠. 샤베트 아이스크림. 그것도 샤베트가 아니고 T로 끝나긴 하는데 발음은 셔베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랑스에서 넘어온 외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프랑스의 선조들이죠. 이 게르만족 형님들이 영국의 선조들, 잉글로 색슨족 형님 잉글로가 아니고 앵글로죠. 앵글로 색슨족 형님들 한 300년 가량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면서 한 30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니까 영어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남아서 배우는 영어가 원래 영어의 한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맞죠? 원래 100% 지금 20%만 배워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100%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맞죠? 뭐 그렇게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뭐 이제 영어를 이렇게 조금씩 말로 전달하면서 글로 못 남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어를 그냥 끌고 와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T로 끝나지만 T 발음을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프랑스에서 넘어온 외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야, 네가 역사 강사인데 왜 역사를 털고 있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털지 않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입니다. D는 왜 소거할 수 있죠? A busy street winds through a garden. busy street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이트가 busy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없으니까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wind through a garden이니까 busy street 굉장히 바쁜 길이 가든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고 있고 그럼 가든 중간에 길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를 막 가고 있어야 답이 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이제 32에서 3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조금 많은 문제들 풀어보고 와서 저랑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번호는 1-15번 풀어서, 틀어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잘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랑 두 문제 추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Number 6. A. Trees are growing under an archway. B. Passengers are waiting to board a train. C. A high wall runs alongside the train tracks. D. A train is about to go over a bridge. 오케이. 설마 이 D로 낚이신 건 아니죠. 뭐 train도 있고 bridge도 있으니까 이거 D 아니냐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D는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A train is about to go over a bridge. the over bridge인 거죠. over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C로 가셨어야죠. A high wall runs alongside the train tracks. 맞죠. high wall이라고 하는 건데 높은 wall, 이 run이라고 하죠. run이라고 하는 건 뻗어 있거나 이어져 있는 느낌을 뜻하거든요. alongside the train tracks가 되겠죠. alongside는 뭐뭐를 따라서란 뜻이 되겠고요. train track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rain track이 있고요. 맞죠? 이게 high wall을 따라서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A 소거해 볼까요? A는요? Trees are growing under an archway. tree가 있기는 하고 growing 하고 있는 건 맞지만 under an archway가 아니죠. archway는 아시죠? 여기 arch 모양으로 되어 있는 bridge 요 아래 부분을 archway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자라는 건 아닙니다. tree는 저 위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B 소거해 볼게요. B는요? Passengers are waiting. 버려야지 뭐. passenger 듣자마자 버려야죠. 사람 없으니까. 혹시 사람 보이시는 분? 보이면 소름 돋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 없습니다. 소거하셔야 되겠죠? waiting to board a train입니다. to board, 탑승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도 그냥 극단적인 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100%는 아니에요. 진짜 극단적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파트 1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 거 나오잖아요. 소거하시면 돼요. 정말 답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답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to 부정사가 포함된 선택지는 소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D 한번 볼까요? A train is about to go over a bridge.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o over a bridge입니다.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bridge가 여기에 있고 더 사진이 좀 더 크게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bridge가 여기 나와 있고 트레인이 한 요쯤에서 이렇게 넘어가려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잘 소거해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10. A. Some shelves are being emptied. B. Some cabinets are being polished.
C. Some furniture is being loaded onto a truck. D. Some chairs are being displayed side by side. 물론 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저한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풀 때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루겸이 알려드린 대로 사진 옆에 이렇게 문제를 해놓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막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빙 들리면 소거해야지. 빙 들리면 소거해야지. 빙 들리면 소거해야지. 아 그러면 D구나라고 했는데 D도 빙이들. 뭐냐 이거.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은 어쨌든 D이기는 해요. 정답은 Some chairs are being displayed side by side. 맞죠. 그러니까 being displayed side by side입니다. 야, 너 being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건데 being은 예외가 있기는 해요. 예외가 있어요. being 예외 동사 중에 물론 예외 동사를 만들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가지고 차량이 막 자동 세차기에 막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The car is being washed. 가능하겠죠. 맞죠?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거의 제가 또 거의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멱살 잡힐 수 있으니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eing displayed는 전시되어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람 없어도 가능해요. 이것도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급어를 제대로 도약하려면 이런 것들 알아놓는 게 좋기는 하니까요. 맞죠? being displayed는 전시되어 있다. 동의어는 on display가 있습니다. being displayed on display. 전시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ide by side 나란히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체어들이 지금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 한번 소거하겠습니다. A도 being 소거하면 돼요. Some shelves are being emptied. 맞죠. being emptied인데 empty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empty가 동사로 쓰여서 답이 됐던 역사가 없어요. empty. empty는 이게 형용사로 쓰이죠. empty room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여가지고 답이 됐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being 듣고 소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B는 Some cabinets are being polished. 이것도 마찬가지로 being polished잖아요. polish가 뭐예요? 닦거나 광 내는 걸 being polished라고 하는데 캐비넷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소거하셔야 되겠습니다. C는 어떨까요, 여러분? Some furniture is being loaded onto a truck. 이것도 맞죠. 이거는 뭐 being도 놓치고 뭐 앞에 거 furniture 놓쳐도 상관없어요. 뭐 듣고 버린다? truck 듣고 버리면 돼요. 맞죠? truck이 없기 때문에. 맞죠? load가 짐 등을 어디에 싣다라는 뜻이거든요. 짐 등을 싣다 그러면 트럭에 furniture가 실리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load는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뉘앙스를. load는 어디에 물건 등을 채우는 뉘앙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나왔어요. 답으로 A woman is loading a vehicle입니다. 여자가 vehicle을 채우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진이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어떤 vehicle에 물건을 무언가를 채우는 뉘앙스겠죠. 이게 뭐였냐면은 grocery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장 박스였어요. 이거를 트렁크에 싣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서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A woman is loading a vehicle이 되겠죠. vehicle을 채우는 중이다. 물건들로.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강을 마무리해 가면서 리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뷰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늘어요. 뭐 이런 학생들. 파트 1도 정말 쉬운 파트라고 하는데 틀리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오프라인 학생들 제가 과제검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리뷰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했대요. 그럼 제가 소상하게 어떻게 리뷰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리뷰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리뷰 방법대로 꼼꼼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자부하고 사는 것이 없지만 그나마 자부하는 것이 뭐냐면 리뷰 방법 하나만큼은 아주 꼼꼼하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작성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오답 노트는 여러분들 빈 종이 같은 거, 줄 있는 종이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디지털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작성 방법. 일단은 오답이랑 정답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답과 정답, 영문을 적는 거예요. 영문을 옮겨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한 칸을 띄워놔야 되는 거죠. 야, 한국어는 안 적냐? 일단 한국어는 아직 적지 마시고 영문만 옮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 있으면 모르는 단어까지 정리하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아시겠죠? 2단계는요.
직독직해해서 적으셔야 돼요. 한국어 해석은. 왜 직독직해해서 적나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나는 그 덩어리 순서를 듣잖아요. 맞죠? 영어는 한국어랑 어술이 반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왜 해설지에 적혀있는 한국어 해석 그대로라면은 우리 어순 그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안 들린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적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디를 끊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끊는 거 여러분들 직독직해는 정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끊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는데 그렇다고 너무 짧게 끊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의미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단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왜? 단위가 넓으면 편하게 들을 수 있죠. 한 번에 듣는 덩어리가 커지니까. 다리가 넓으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덩어리를 넓혀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직독직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나는 그 덩어리 순서대로 듣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덩어리를 넓혀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답노트 작성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한글 해석을 가리고 영어를 빠르게 읽으면서 어순 그대로 해석되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별표 3개 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따로 별표를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에 별표를 해 놓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듣기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뭐 그런 공식은 없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면 듣기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해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해가. 맞죠? 독해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독해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독해 속도가 중요해요. 독해 속도가 뭐랑 같아야 될까요? 최소 음원 속도랑 같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들어야 되니까. 맞죠? 독해 속도랑 음원 속도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독해 속도가 음원 속도보다 빠르면 어때요? 아주 좋아요. 편하게 들리니까. 맞죠? 왜 우리 한국어가 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읽어주는 속도보다 내가 눈으로 읽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글에서 가리고 영어를 빠르게 읽으면 어순 그대로 해석되는지 확인한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읽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들리시죠? 왜? 내가 눈으로 읽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이게 반대예요, 반대. 음원 속도가 독해 속도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음원은 보세요. 음원이 3초예요, 3초. 이걸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6초가 걸려요.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근데 이게 의아한 게 이거죠.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천천히 해석하니까 해석되는데 왜 안 들리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 안 들릴까요? 독해 속도가 느리니까. 음원 속도를 독해 속도에 최소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안 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독해 속도를 음원 속도에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 이렇게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 한국어. 그러면 한국어 부분을 이렇게 가려놓고요. 영어를 빠르게 읽으면서 해석되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토익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언어 공부를 할 때, 특히나 한국어나 어순이 다른 언어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따라 읽기예요. 이 따라 읽기 할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고 음원을 듣고 나서 따라 읽기고요. 두 번째는요, 동시에 같은 속도로 따라 읽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요, 듣고 난 다음에 안 보고 따라 읽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음원을 소리내서 따라 할 때 의미가 머리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해내려면 첫 번째, 영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해석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이렇게 입으로만 털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정답, 오답 둘 다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다른 선택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답과 정답 두 개만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물론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정답만 하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학용 어플 같은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통 휴대폰으로 많이 하니까 구간 반복 걸어놓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랑 1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3번 갈 겁니다. 가볼게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보세요. Ladder is leaning 이렇게 안 가죠. Ladder 이렇게 따라가죠. 발음 연음을 흉내내듯이 가셔야 돼요. 호주 발음, 영국 발음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걸 흉내내듯이 가셔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속도로 가볼 겁니다. 갑니다.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가 되겠죠. 이번에는 가리고 갈 거예요. 아, 긴장된다. 한번 해볼게요. 좀 긴장되긴 하지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듣고 갈 거예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한 번 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a fence. 시작.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가 되겠습니다.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제가 R 발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연습할 때 ladder 이렇게 발음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흉내내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안 보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스크립트 보면서 똑같은 속도로 따라하기를 그냥 주간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9번만 하세요. 9번.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9번 하는 걸 그냥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개선됩니다. 하나 붙잡고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를 끝냈잖아요. 리뷰를 끝냈으면은 이제 원음 말고 어플을 이용해서 1.2배속 정도로 변환해서 빠르게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의식적으로 바꿔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 토익 목표, 토익 점수 달성의 목표라면은 이동하면서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 해보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1.2배속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존감만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원음 리뷰 잘 하시고 그게 완벽하게 들린다면 이동할 때 1.2배속 듣는 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LC 숙제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 이 부분 멈춰놓고 뭐 사진 찍거나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 과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뭐 꼼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어 암기 잘 해오셔야 되고요. 단어 장도 제공이 되고요. 단어 음원도 제공이 되는데 음원은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한국어 순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문을 듣자마자 한국어 뜻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OT 때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왜 한국어 뜻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외워야 되는지 그거 잘 유의해서 한국어 뜻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 테스트는 제가 영문을 읽어 드릴 겁니다. 제가 영문을 미국 발음, 영국 발음 순으로 읽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국어 뜻을 적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책을 잘 활용하려면 여기 추천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숙제하시고 풀어보시고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에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하면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 강의는 앞으로 되게 짧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책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다루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강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저희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